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개인적인 개인사가 많아서 유튜브를 찍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정리를 많이 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분은 벌써 2달 반 전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육아하시며 천여 권의 책을 읽으셨다 들었습니다. 저 역시 책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일주일에 한 권도 책을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이 뭘까요? 여러 달이 지나도 한 권을 못 읽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책을 읽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이를테면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시는지요. 새아이를 키우시면서도 다독을 해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비결이 있을까요? 라고 아이를 키우면 엄마 시간이 참 부족할 텐데 어떻게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요. 저는 정말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그때는 저의 책을 많이 이제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상처와 저의 결핍 때문에 정말 저와는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정말 강했고 우연한 기회에 육아서라는 걸 읽게 되었는데 그 육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내 아이들을 키운다면 나도 적어도 육아서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 갈 수 있는 아이만큼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보다는 더 멋진 존재들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책을 읽고 적용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얼마나 핑퐁핑퐁이 이루어졌으니 제가 기뻤고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책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을 자는 아이를 재워두고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어질러지잖아요, 집이. 그쵸?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는 체력 소모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자 해서 저는 제 체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육아서를 읽는 일을 제 목표로 삼고 노력을 했었어요. 실천을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자지 않으면 사실 저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밥을 좀 든든히 먹어야지 또 육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밥 챙겨 먹는 거에 신경을 썼는데 그러고 보니 막 밥상 차리고 반찬 꺼내고 밥 먹고 그 설거지하고 이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낮잠 잘 때는 그 바게트빵, 모카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렴하지만 양이 많은 빵들 있잖아요. 빵 말고 이렇게 밤빵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한 개 사와서 그걸 이렇게 나눠 먹으면 2, 3일 한 끼는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 하면 저는 이제 그 빵을 들고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자니까 아이들이 그 1시간 동안 책 읽는 시간을 저는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줄여서 아이들 낮잠 자는 동안 그 시간을 활용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바로 잠들기보다는 1시간 정도 더 처음에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밖에 나와서 이제 뭐 거실 같은 곳에 옆방에서 책을 이제 불을 켜고 읽어야 되니까 읽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너무 잘 깨어나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자고 나면 그 옆에, 아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 스탠드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스탠드. 그 불빛에 의지해서 거기 방안불은 끄고 스탠드 불만 켜놓고 옆에서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깨어나면 재빨리 스탠드를 끄고 아이 배 위에 가슴 위에 손을 탁 올리면 애들도 다시 섹스 잘 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 때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더 자라고 나서 이제 낮잠도 안 자고 막 이럴 때는 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자란 만큼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한참 좋아했었던 시기에는 학교 운동장이든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타이어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뽕뽕뽕, 그쵸?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수 있게 지켜보면서 모래놀이 도구들을 주면서 마음껏 땅파라고 맡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제 육아서를 또 읽었던 거죠. 중간중간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몇 번 뭐 시범을 보이거나 뭐 아이들이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 놀이터에서도 한두 시간 노니까 저는 또 그때 육아서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그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병원들이 그 유아 놀이터가 병원 내에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미끄럼 타고 놀면서 또 한참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또 저는 그때 아이가 그 미끄럼틀을 타는 동안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껏 많이 못 탔는데 대기 번호에 불려가지고 진료를 끝나고 나면 또 더 미끄럼 타고 가고 싶다고 해서 또 30분 정도 더 타면 또 저는 그 시간 동안 그 소아과에 앉아서 또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4일 명사들의 책 읽기 KBS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틈새를 노려서 그 시간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목욕탕에, 대중탕에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대중탕에서 물이 되게 많으니까 집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게 놀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적어도 한두 시간씩 탕에서 놀았는데, 또 저는 그때 탕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용기가 좀 필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을 한번 탕 안에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천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책이 종이니까 찢어지지 않을까, 물에 닿아서 혹은 빠뜨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고 제본이 잘 되어 있어서 빠뜨린 적도 있었지만 충분히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탕에서도 책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동네 저만 탕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더 생기시더라고요. 탕 안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급적 짧게라도 주어지는,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육아서를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책을 정말 느리게 읽어요. 그 정도 책을 읽었으면 속독을 할 만도 한데 저는 속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권의 책을 읽어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어도 2, 3일은 걸리고, 중간중간 집안일하고 제가 해야 하는 일들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일들이 많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사실은 저의 성향은 한 권의 책을
처음 딱 펼쳤을 때 끝까지 다 읽어야지 자리에 뜰 수 있는 좀 책 내용이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를 읽다가 말아버리면 마치 밥을 먹다가 마는 느낌, 아이스크림 빨다가 빼앗긴 느낌,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나온 느낌처럼, 저는 좀 제 성향은 한번 책을 들면 끝까지 앉아서 그 끝을 봐야지 개운한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제가 한 권의 책을 다 그렇게 느리게 읽는 제가 한 권의 책을 다 읽도록 시간과 상황과 여유를 주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엄마 뭐 갖다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배고파, 엄마 심심해, 뭐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좀 조금만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이것만 읽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애 잘 키우려고 책 읽고 있는데 오히려 애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한참 동안 저를 불렀는데 책에 빠져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말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막 우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한번 들면 끝까지 읽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그런 성향을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을 고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든 책은 끝까지 읽어야 하는 나의 습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다음 책으로 바꾸고, 한 챕터가 끝나면 다음 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책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거나 그 다음 내용을 다 못 읽었을 때 심리적으로 오는 찝찝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어떻게 보면 쪼개어서 읽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한동안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한참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던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웃겼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쪼개어서 읽는 게 책의 분야에 따라서 또 좀 다르더라고요. 쪼개어서 정보 위주 책은 쪼개어서 읽어지는 것이 저는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육아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한 책이다라고 바라보면 쪼개어 읽기가 가능했는데, 심리서라든지 이런 쪽의 책은 쪼개어 보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그때부터는 다시 쪼개어 보던 저의 습관을 또다시 바꾸는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정말 책 읽으면서, 아이 키우면서 책 읽으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책 읽는 습관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게, 저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읽어보시다 보면 이 질문을 해주신 분도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뭐쪼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반복적인 책 읽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오만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새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흥미가 좀 떨어지는 성향을 가졌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요즘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그전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장을 읽을 때 와, 이 문장이 뜻이 어떻게 보면 작가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저만의 깨달음 같은 것들이 제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다른 책에서 읽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혼자 책 읽으면서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지금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읽은 책의 내용을 막 쓰고 싶은 욕구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또 쓰는데도 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누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나누고 싶다. 근데 바쁘네. 아이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의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즐겁게 저의 아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의 육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서한정 작가의 공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 강연 일정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8월 강연 공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서 제가 3명의 아이를 20년간 키우면서 깨달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 많은 정보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봐요.